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많은 분들이 먼저 혈압이나 혈당, 관절, 근육을 떠올리죠. 그런데 의외로 입안, 특히 잇몸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씹는 힘이 떨어지고, 씹는 힘이 떨어지면 식사가 단순해지고, 식사가 단순해지면 단백질이나 섬유질 섭취가 줄고, 그 결과로 면역과 대사 리듬이 무너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잇몸 관리만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치과 치료나 특정 시술 이야기보다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방식에 집중할게요. 우선 잇몸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세균과 염증입니다. 잇몸은 피부처럼 겉에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치아를 잡아주는 조직이고 혈관도 풍부합니다.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는 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잇몸병이 무서운 건 통증이 확실하게 크게 오기 전에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조금 붓다가 가라앉고 피가 났다가 멈추고 그러다 어느 날 흔들리는 느낌이 오고 예민해지고 입냄새가 늘고 아침에 입안이 텁텁해지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픈 날만 잠깐 관리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정리할 건 비싼 제품이나 특별한 도구가 잇몸을 살려주느냐 이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아닙니다. 잇몸 관리에서 가장 강력한 건 평범한 도구를 정확하게 꾸준히 쓰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알고리즘 광고가 너무 정교해져서 잇몸을 한번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적의 제품이 계속 뜹니다. 며칠 만에 잇몸이 올라왔다. 치과가 숨기는 비밀, 누구나 다 효과봤다. 이런 문구는 마음을 흔들죠. 그런데 잇몸은 그렇게 단기간에 기적처럼 구조가 바뀌는 조직이 아닙니다. 잇몸은 습관이 바뀌면 서서히 안정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안 들이거나 최소 비용으로 실천 가능한 것만 모아드릴게요. 첫 번째는 칫솔 자체보다 칫솔질 방식입니다. 칫솔은 정말 평범한 중간모면 충분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기능성 칫솔보다 평범한 칫솔을 제대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칫솔질의 핵심은 치아의 하얀 면을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 경계, 그리고 치아 사이를 건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을 옆으로 대고 치카치카 박박 문지르는데 그 방식은 거품은 잘 나지만 정작 잇몸 경계 안쪽에 있는 세균막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칫솔의 널쩍한 면이 아니라 모서리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치아와 잇몸 경계에 칫솔을 살짝 기울여서 모서리가 그 경계 사이로 들어가게 만든 다음 큰 왕복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는 겁니다. 소리로 표현하면 치카치카가 아니라 깨작깨작입니다.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닿아야 할 곳에 닿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팁 하나. 대부분 사람은 바깥쪽부터 닦고 끝내는데 잇몸 관리 관점에서는 안쪽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아래 앞니 안쪽, 아래 어금니 안쪽은 거의 항상 취약 구역이에요. 이 부위는 침이 나오는 위치와 구조 때문에 치석이나 끈적한 지태가 잘 쌓일 수 있고 칫솔도 잘 안 들어가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가장 어려운 곳으로 잡으면 집중력이 있을 때 중요한 곳을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어금니의 맨 뒤쪽
마지막 어금니 뒤는 일반 칫솔이 잘 안 닿습니다. 이때 돈 들이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칫솔 손잡이를 손으로 살짝 꺾어서 각도를 만들어서 뒤쪽을 쓸어주거나 집에 작은 헤드 칫솔이 있으면 그걸 뒤 전용으로 두는 겁니다. 꼭 새로 살 필요도 없어요. 기존 칫솔 중에서 헤드가 작은 걸 골라 뒤쪽만 담당하게 해도 됩니다. 포인트는 사각지대를 사각지대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치아 사이 청소입니다. 사실 잇몸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여기에요. 칫솔만으로는 치아 사이에 낀 플라크를 100%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실이든 치간 칫솔이든 둘 중 하나라도 들어가면 잇몸 반응이 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치실이 귀찮아서 포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 한 번, 밤에만을 목표로 잡으세요. 밤이 왜 중요하냐면 잠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고 입안 자정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남아있는 세균막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밤에 한 번만 치아 사이를 정리해도 체감이 커요. 치실이 어렵다면 초보는 앞니 6개만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래 앞니 안쪽이 특히 문제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만 먼저 습관을 잡아도 좋아요. 손이 불편하거나 치실이 자꾸 끊기면 손잡이형 치실을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최신 제품이 아니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치아 사이에 들어가서 한 번은 쓸어내는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잇몸에서 피가 날 때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하다가 피가 나면 겁이 나서 덜 닦습니다. 그런데 잇몸 출혈은 대개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고 덜 닦으면 염증이 더 오래 갑니다. 물론 너무 세게 박박 문질러서 상처가 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치태가 남아있는 부위가 자극될 때 피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피가 난다고 멈추지 말고 오히려 그 부위를 더 부드럽고 더 정확하게 닦는 게 핵심입니다. 단, 피가 12주 이상 계속되거나 붓기가 심해지거나 통증이 커지면 그때는 자가 관리만으로 버티지 말고 검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가글입니다. 가글은 솔직히 말하면 필수는 아닙니다. 칫솔질과 치아 사이 청소가 잘 되면 가글은 추가 개운함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강한 살균 가글을 오래 쓰는 건 오히려 추천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착색이나 자극 등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가글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기본이 느슨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입을 여러 번 헹구는 습관, 혹은 식사 후 물로 충분히 헹구는 습관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끈적한 음식 먹은 뒤에 바로 물로 헹구는 건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이건 비용이 0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잇몸 마사지인데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후비거나 누르는 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주 부드럽게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정리한 상태에서 잇몸 바깥쪽을 살짝 눌러주듯이 하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기본이 아닙니다. 칫솔질과 치아 사이 청소가 먼저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마사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방향이 틀어집니다. 여섯 번째, 오늘의 핵심입니다. 돈 안 들이고 도움이 되는 음식 습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게 바로 오이와 당근 스틱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이와 당근을 씻어서 스틱으로 썰어두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입이 심심할 때 혹은 간식이 당길 때 과자 대신 그걸 씹는 겁니다.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차갑고 시원한 자극이 잇몸의 열감이나 불편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씹는 행위 자체가 침을 늘려서 입안 자정작용에 유리합니다. 셋째, 섬유질을 씹는 과정에서 치아 사이에 낀 찌꺼기를 어느 정도 쓸어주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치실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하지만 간식 루틴을 바꾸는 것만으로 입안 환경이 훨씬 안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절약 관점에서도 좋습니다. 과자빵 끈적한 간식을 줄이고 오이 당근으로 바꾸면 입안뿐 아니라 혈당과 체중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음식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잇몸을 망가뜨리는 건 단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치아에 끼고 안 빠지는 것입니다. 부스러기 가루가 어금니 홈에 박히는 비스킷류, 콘플레이크 같은 바삭한 시리얼도 의외로 잘 끼고 끈적한 당류는 치아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치아와 잇몸, 턱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견과류도 치아 상태에 따라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야식으로 치킨 같은 섬유질, 단백질을 드실 때는 특히 치아 사이에 끼기 쉬운데 문제는 그 뒤에 피곤해서 양치를 대충 하고 잠든다는 거예요. 야식 뒤에는 최소한 물로 헹구고 가능하면 치실 한 번만이라도 하고 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돈 안 들이고 결과를 크게 만드는 습관이 여기에 있어요. 7번째는 내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혀로 치아 표면을 훑어보는 겁니다. 양치 후에 치아를 혀로 살짝 스캔했을 때 울퉁불퉁하고 모래알 같은 느낌이 남아있으면 치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끈한 느낌이 나면 비교적 잘 된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는 거즈도 좋습니다. 집에 깨끗한 거즈가 있으면 손가락에 감아서 어금니 쪽을 살짝 훑어보세요. 하얀 거즈에 노란 게 묻어 나오면 그게 치태입니다. 이건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내가 어디를 놓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결국 감으로 닦는 양치에서 확인하면서 닦는 양치로 넘어가면 관리 수준이 확 달라집니다. 8번째는 칫솔을 오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절약과 직결됩니다. 칫솔을 오래 쓰면 돈은 아낀 것 같지만 실은 청소력이 떨어져서 잇몸이 나빠지고 그 결과로 더 큰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걸 권합니다. 칫솔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거창한 살균기가 아니라 사용 후 충분히 헹구고 물기가 빠지도록 세워서 말리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결국 가장 깔끔하고 효율적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결국 잇몸 관리는 거창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생활의 미세 습관이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시 딱 핵심만 줄여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칫솔은 평범한 중간모로 모서리로 45도 기울여서 경계를 깨작깨작 천천히 시작은 안쪽부터 특히 아래 앞니 안쪽과 아래 어금니 안쪽부터 밤에는 치실이나 치아 사이 청소를 한 번만이라도 간식은 과자 대신 오이 당근 스틱으로 바꾸기 식사 후 물로 헹구는 습관 만들기 그리고 혀나 거즈로 남았는지 확인하기 이게 전부 돈이 거의 들지 않거나
최소 비용으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한마디를 덧붙일게요. 잇몸 관리는 집에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가 관리만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통증이 커지거나 붓기가 심하거나 피가 오래 지속되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거나 냄새가 갑자기 심해진다면 그때는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영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치과를 자주 가지 않아도 내가 오늘부터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입안 환경을 최대한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양치 시작을 바깥이 아니라 안쪽부터, 아래 앞니 안쪽부터, 그리고 아래 어금니 안쪽. 그 루틴이 잡히면 잇몸이 주는 신호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셀연구소 인생백 새 정박사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